고시원 운영하시는 거에 월 평균 매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만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7만 원 곱하기 56 정도 하면은 네. 통산 한 2 정도 정도가 2,100. 될 거예요. 꽤 되죠. 꽤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오늘도 공간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우리 고수분 초대하셔가지고 고수초대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시원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 고시TV 운영자 우리 황재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우리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시원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대전에서 고시원을 운영 중인 황재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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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시원 사업을 시작하신 지 지금 횟수로 몇 년 정도 되셨죠, 대표님? 제가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년. 예. 처음 고시원 창업하고 나서. 현재 그럼 몇 개 좀 지점을 운영하고 계신지? 지금은 제가 혼자서 이제 지금은 대전에서 한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우리 고시원 운영하시는 거에 월 평균 매출? 네.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만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7만 원 곱하기 56 정도 하면은 네. 통산 한 2,100 정도 정도가 2,100. 될 거예요. 근데 비용은 이제 그 정도 규모면 대전이면은 원리임대료가 한 600에 부가세 별도 정도 나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전기료 오면 한 75만 원 정도 나가요. 우리가 56개고 이제 세탁기 세대에다가 건조기 2대 돌리는데 건조기에서 우리가 한 1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스 비용은 예를 들면 이제 겨울이 제일 많이 200만 원이고 지금은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수도 비용은 제가 가정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충분해요. 자, 도합 합치면은 전기료가 60만 원, 그리고 가스 비용이 40만 원, 이번 달에는 수도 25만 원이죠. 네. 기타 비용 한 30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쌀하고 김치 이런 것들 하면 확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수익이 될 겁니다. 꽤 되죠. 꽤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그럼 대표님 지금 매출에서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잡비, 그리고 월세까지 뺐을 때 한 1,200 정도? 그렇게 좀 잡으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거를 우리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거 말고 네. 우리 오토로 만약에 직원들을 썼을 때 네. 그 정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비용이 좀 될까요? 죄송하지만 네. 우리 오픈하우스는 네. 총무를 고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총무를 고용을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무인을 돌리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만약에 총무를 쓴다면 그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되세요? 총무를 쓰는 게 네. 일단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근로계약 때문에 아하. 사실은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음. 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을 제공해주고 예. 뭐 식대를 좀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종전에 85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갔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이랑 식대를 제공하면서 예. 일을 좀 약간 봉사처럼 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게 하면 150 정도가 150. 차감된다 보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총무를 안 쓰시고. 고용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 이 공간 사업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활용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은데 대표님이 이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다면 네.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시원을 만약에 직원을 쓴다거나 네. 뭐 총무를 두고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꽤 많은 그 분들을 창업을 시켜줬는데요. 네. 그 부분들 중에서 거의 60%가 직장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인수할 때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세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 고객들도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은 고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은 시간이 투여가 돼야 돼요. 퇴근하고 나서 왔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 기간이 보통 제가 볼 때는 2, 3개월 이야기하는데 2, 3개월.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잘 시스템화 시켜놔야 시키고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플랜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많은 부분이 안정이 되고. 그럼 만약 이 고시원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좀 들어갈까요? 사실은 저는 반대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얼마 가지고 계세요?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네. 약을 처방하기 전에 사실 문제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약부터 먼저 주는 사람을 돌팔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먼저 해요. 네. 당신 지금 얼마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 정도 기대 수익 원하느냐, 네. 어느 지역을 원하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컨셉을 취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투자 금액이 최소 3억일 겁니다, 아마. 3억. 최소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뭐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그건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좀 낮춰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때보다 지금 월 임대료가 인상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공과금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전기, 음. 가스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물품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그쵸. 때문에 기대수는 좀 낮춰야 될 거예요. 물론 다른 공간 대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보다 훨씬 높지만은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대표님 혹시 이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만의 좀 운영하는 차별점?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네. 우리 컨설팅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고시원 만실을 만드는 이제 5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려요. 예. 제가 고시원을 사실은 이제 컨설팅 하게 된 책을 쓴 계기가 네. 우리 고시원이라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걸 바꾸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실 키워드 5가지 원칙 첫 번째가 청결. 가장 중요한 청결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흔히 할 때 고시원은 청소비라 이야기 하기로 해요. 예. 청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실 거예요. 불투명스럽잖아요. 주인들이 예전에. 지금 요즘 다 친절해졌잖아요. 네. 두 번째 친절이에요. 세 번째는 고시원이든지 아만 좋은 가게를 내더라도 사람이 찾아주면 안 되잖아요. 네. 찾아와야 되니까. 네. 세 번째 홍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네 번째는 다 두려워하는 분들이 고시원은 화재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진상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네. 근데 진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소통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번째 소통이에요. 다섯 번째가 제가 예를 들어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별화는 이제 시설의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특히 그래야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빨래방에서는 40분짜리 건조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것도 투도 냉장고 설치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차별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5가지를 제가 강조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조금 대동소이하겠지만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공간임대에 모두 통하는 공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청결, 친절, 마케팅, 소통, 차별화. 아, 그래요? 네. 저는 모르고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고시원뿐만 아니라 공간임대에서도 저도 공간임대를 하고 있지만 이 5가지는 정말 핵심적인 공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첫 번째가 생각보다 중요하죠. 청결.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시설이 최신도 중요하지만 네. 그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냄새 그쵸. 난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 대표님도 여기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네. 이게 항상 공간임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실에 대한 위험만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공실을 빼려면 마케팅, 아까 세 번째로 네. 말씀하셨던 네. 마케팅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만의 조금 마케팅 방식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방을 찾는 분들, 네. 아니면은 그런 걸 구하는 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죠. 과연 뭘까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같아요.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대전 고시원 그렇죠. 치면 가장 먼저 치죠. 뜨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떴는데 업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원장님이 올린 글이 많다. 그게 가장 신뢰를 주시, 가장 네. 우리 방을 구하는 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네. 대전 놀평점에 대한 블로그로 직접 제가 작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위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이버에 이제 우리가 파워링크를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시원들은 이제 고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고방. 예, 고방이요. 방을 구하는 분들. 그다음에 누멘 스페이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용하긴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매일매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면,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좀 지나면 2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분합니다. 왜? 실제 그만큼 할 내용도 없잖아요. 네. 그럼 그 포스팅에는 어떤 내용을 좀 담으세요, 대표님은? 그거는 3가지로 카테고리를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 그거는 관심이 좀 적죠. 직접적인 마케팅이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유용한 정보. 고시원을 구하는 팁이라든지, 고시원과 온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네. 그걸 올리고, 세 번째는 개인 일상사. 우리 원장님이 뭘 하고 있느냐. 제가 또 산에 가는 이야기를 올리기도 하고, 왜?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은 네.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신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의 신뢰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장님 똑같습니다. 이 고시원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예 처음부터 세팅해서 들어가는 거, 또 기존 고시원을 인수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반반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때는 신축을 아예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권리금이 싼데 굳이 우리가 신축할 필요가 없었죠. 그쵸. 인수해가지고 니모델링해가지고 권리금도 당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실제로 수익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은 사실은 좋은 물건도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긴 하는데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요. 근데 신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신축은 우리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3평 이상 외창을 해야 돼요. 그 건축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뭐냐면은 공실의 위험이 굉장히 적어요. 그쵸. 그리고 방 가격이 70, 8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신축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고시원을 창업했을 때 예. 첫 단계가 이제 계약일 것 같은데, 이 계약할 그렇죠. 때에 대한 주의사항, 예, 예. 이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거 예. 있으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혀 모르는 부분, 직장인들 같은 그런 계약을 해봤겠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고시원은 방 하나 보고 계약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다른 여러 번 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매출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실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 특약상에 넣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문가가 되고 나면 사실 공실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왜냐면 처음에 되기 때문에 공실이 더 그쵸.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처음에 하는 분들 그런 거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리 임대료 요즘 인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5%까지 용인해주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사전에 먼저 원리 임대료 인상에 대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누수 부분이 제일 무서워요. 고시원은 다른 상과 똑같지만은 누수 생겨버리면은 영업도 못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특약도 넣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런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전문가분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은 네. 우리가 서초역 쪽에 우리가 인수하기를 했었어요. 다 끝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만 건물주가 끝났는데 네. 갑자기 임대료를 200만 이상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약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리 체크했으면은 그 시간 낭비할 필요가 그쵸.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컨설팅 하는데 이제 외부인이 전화 온 케이스예요. 아니 그 잔금을 계약을 오늘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다음 주 금요일 날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알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 왜냐면은 고시원은 소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안전시설적 완비증명서가 나와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 있어요.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몰랐기 때문에 사기 당한 거죠. 그럼 뭐 소방시설 확인하는 데까지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소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이제 뭐 우리가 관할 소방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언제 점검을 놓은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일정하지 않는 게 네. 나와가 바로 통과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보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가 잔금을 잡을 때 빠르면 2주, 2주.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잡아요. 그 기간을 잡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반대로 양도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계약을 했어. 그럼 마음이 떠나겠죠. 그럼 관리부터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간을 길게 두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실 예. 때 반드시 좀 피해야 될 거, 한 예.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줄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는 투명하지 않는. 분들, 음. 중개사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요. 음.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누수를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특약에 넣어줘야 돼요. 계약서에 넣는 거. 왜냐면 향후에도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개수에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너무 멀리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시원을 만약 이제 오픈한다고 했을 네. 때 이 만실될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답을 이렇게 드릴게요. 만실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만실 기준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남대로 시설도 좀 갖춰졌고 고객들도 남대로 우리가 원하는 고객들도 좀 바뀌었다. 네. 진정한 만실이라는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30개 때는 한 3개월. 30개 3개월. 네, 50개 넘어가면 6개월 정도 보통은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표님 거도 아까 50개가 네. 넘었으니까 6개월 정도 생각하셨나요? 저는 만실내는 사실 2개월밖에 안 2개월 정도. 걸렸는데. 거기도 노하우가 있겠어요? 네. 어.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이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이 찾아오면은 고객들도 우리가 빨리빨리 순환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수하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빨리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했고,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도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요인들이 그쵸, 아니었는가 싶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시원을 좀 생각하면 네. 인테리어 자체가 말씀하셨던 그런 네. 에피소드대로 좀 비좁고 노후화됐고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타개하면서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도 이 빼대가 좋다 그러나요? 이 좋으면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거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쉽게,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시원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내구성 골격을 봐요. 왜냐면 하드웨어만 좋으면은 소프트웨어는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건물들 보시면은 80년대도 잘 꾸미가지고 많잖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지금 이야기처럼 그러면 꼭 소프트웨어 바꾸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바꾸느냐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인수하면 두려움은 모르겠지. 같은 이제 하드웨어만 많이 보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새롭게 바꾸고 나면은 네. 부가가치로 올라가고 네. 그리고 매출도 정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처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고시원 사업에 있어서 좀 가장 큰 메리트 좀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 수익이 높죠. 어떤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운영했을 때 좀 그럼 어려움은 또 있을까요? 어려움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하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고시원도 사람을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안 맞아요. 두 번째, 지저분한 사람을 하지 마세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람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저분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26세부터 해가지고 72세까지 창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네. 이 고시원 사업, 우리 대표님이 네.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전망은 사실은 네. 고시원 산업 전체를 보면은 밝겠죠. 밝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네. 고시원이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1인 가구 증가부터 해가지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시원 산업 자체는 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실제로 진입하는 분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이제 만약에 계속 운영하는 분들은 굳이 뭐 매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은퇴 대비해서 들어오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네. 특히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이제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사실은 지금 다시 매각을 하면은 다른 매물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자체가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그냥 속된 표 그냥 뭐 노다지였고요. 네. 지금은 잘못하면 폭탄 돌리기고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다 적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소중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고시원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 대표님만의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좀 있을까요? 뭐 조언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책이라든지 유튜브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로 쉽기 때문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도전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지금 시장상에 좀 신중해야 될 시기라는 자체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좀 정확한 물건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실은 뭐 제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 물건이 좀 안 좋더라도 그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죠. 음. 저도 사실은 제가 모르는 분야는 돈을 지불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 대신 전문가를 잘 골라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개인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촬영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음. 촬영해본 소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시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청을 하는 분들 수준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